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6강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언택트 소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언택트 소비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원래 없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얘기예요. 비대면 구매라고 해가지고요. 언택트 소비라는 말을 요즘 써서 그렇지 비대면 구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전에서도. 안 만나고 물건을 사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쇼핑몰에서 사서 택배 받는 일.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좀 꺼리는 분들 안 계세요? 사실 요즘 회사에 가보잖아요. 회사에 가보면 20대 초반에 신입사원들을 대할 때 되게 선배들이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요. 저희 시절에는요. 저희가 자라던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 한 대 이게 다예요. 그러면 누가 전화를 받든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누가 전화하셨어요? 뭐 어쩐 일이세요? 라고 다 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해 놨다가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이게 되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삐삐가 나오긴 했는데 삐삐도 똑같아요. 삐삐삐삐 울리면 전화를 받아요. 전화 가서 음성 메시지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어쨌든 전화 쓰는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다들 카톡으로 다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늘 해오다가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 갑자기 전화를 하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 되게 꺼려요. 덜덜덜 떨고요. 말도 막 버벅버벅거리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하고 또는 모르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거 되게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즘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안 만나고 뭔가를 소비하는 일이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라고 보면 뭐 다양해요. 뭐 20대요, 10대요, 30대요 하지만 실제로 5, 60대 어른들 분께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만 봐도 매일 동물의 틀어놓고 계세요. 또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언택트 소비라는 얘기가 최근에 떠오르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생긴 일인데 코로나19가 터지고요. 오프라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 중에 생필품들 있잖아요. 휴지, 뭐 햇반 이런 생필품 또는 관공품? 공산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공산품 같은 경우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지금 마스크 하시는 분, 뭐 방호복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장사 엄청 잘 돼요. 유례 없이. 그리고 도시락 하시는 업체들 되게 선별진료소 이런 데다가 밥을 못 갖다 놓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거잖아요. 도시락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요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5, 60대 어른분들은 본인들께서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쇼핑을 잘 못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자식들한테 배워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한테 좀 사다 줘, 사줘, 주문해줘, 택배 보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요즘 워낙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고 하니까 5, 60대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덕에 당연히 그렇게 세상은 흘러갔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겠지만 갑자기 확 변해버린 느낌은 좀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다뤘던 게 뭐예요? 금, 달러, 주식. 그러면 부동산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혹시 이 사진 어딘지 아시는 분? 해질녘인데요. 강남 내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적혔으니까 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본사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감삼내거리예요. 여기 어딜까요? 남부경찰서 앞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앞산내거리예요. 여기는요? 서부정류장. 여기는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반월당 내거리예요. 여기는요? 여기 우리 학교 앞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건물이 이렇게 비어있다고? 아, 건물 되게 탐난다. 여기 우리 사무실 갖다 놓으면 되게 멋지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요양병원이었어요. 아깝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드린 사진들 모두가 대로변에 있던 사진들입니다. 대로변 1층에 상가가 저렇게까지 다 비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요. 아까 찍었던 사진들은 다 작년 3월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작년 3월에요. 또 호기심이 생겨서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거기 월세 어떻게 해요? 엄청 비싸요. 그 예전에 한참 호황기 때 금액과 비슷하거나 호황기 때 금액보다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아, 월세가 잘 안 나가는데 이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동성로에 나가 봅니다.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휴대폰 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대구백화점으로 딱 꺾어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ABC마트. 이걸 보고 우리 패션 학도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BC마트 옆에 또 뭐가 생기냐면요. 멀티샵이 계속 생겨요. 멀티샵. 무슨 말인 거냐면 경기가 되게 좋고요.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뭐 이런 식으로 데상트 이렇게 단일 브랜드가 하나씩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가 되거나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멀티샵이 쭉쭉쭉쭉 들어서요. OEM을 시킨 좀 값이 싼 브랜드들을 동시에 집어넣는, 이렇게 이런 뭔가 멀티샵들이 많이 생기면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은가 본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정도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도 그래요. 여기 멀티샵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끌고 대구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동안요, 제가 만난 동성로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청춘이던 지금도 청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절에 동성로 한복판에 1층 자리가 비어 있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비었어요. 이 매장 되게 오래 있었던 매장이거든요. 비었어요. 아디다스 멀티 비었어요. 이거 다 동성로 1층이에요. 코로나 터진 직후. 여기까지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큰일 났다? 아니에요. 건물주들은 잘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할까요? 예전처럼 시내 나가서, 동성로에 나가서,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제 주종목은 맞춤 셔츠입니다. 실제로요. 제 주종목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16년이었어요. 저기 범원해거리 쪽에요, 제니코라고 맞춤 셔츠 매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국 프랜차이즈예요. 전국 3대 프랜차이즈인데요. 망했어요. 다 철수했어요. 저기 삼성 코엑스에 하나 남았나? 다 망했어요. 2017년에 다 철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고민해 봐야 되죠. 예상 안 되죠. 오프라인 시장은 끝났다.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옷을 맞춤 셔츠를 맞출 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원단을 고르고요, 디자인을 고르고요, 사이즈를 측정하시면 끝나요. 그럼 원단을 골라야 되잖아요. 원단을 이렇게 책자에 다 있어요. 스와치라고 알죠? 다들 아실 거예요. 번치북이라고도 하고요, 스와치라고도 하죠. 이런 스와치에서 우리 드디어 패션 얘기를 좀 하네요. 어쨌든 스와치에서 원단을 골라야 돼요. 이걸 원단을 온라인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단은 온라인으로 옮겼어요. 지금 옮기시고 계시죠? 원단을 실제로 한번 착용시켜 봐요. 이 원단을 선택해서 착용시켜 보면 보여요. 대충 느낌은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온라인상에 쫙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굳이 매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이걸 오토 서비스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서 사이즈만 측정하고 돌아와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린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에서 끝낸다. 또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끝낸다. 이걸 오토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좀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단 책자를 인터넷으로 다 옮겨버리고요, 실제로 옷에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즘 분들 되게 기성복들도 잘 맞으시는 분들은 뭐 기성 사이즈로 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매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가든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구의 맞춤 정장 1등 가게예요. 이 가게가 최근 몇 년 전에 저기 시내에 있는 청년들이 만든 온라인 셔츠 쇼핑몰에 1등을 뺏겨요. 왜 뺏겼을까요? 이게 쉽거든. 물론 여기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부동의 1등 거의 하고 있어요. 정장 쪽은. 셔츠 단품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셔츠는 어쨌든 다른 곳에 뺏겼어요. 온라인 시장에 뺏겨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로 가야 되지 않아요? 정답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자는 거죠. 오늘 드리는 마지막 W가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과제가 될 건데요,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처음에 맞춤 정장으로 시작했고요, 맞춤 정장에다가 아주 멋진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멋진 매장에 재단사들이 상주를 하고 수선도 해주고 바로 옷도 만들고도 막 하고 해요. 그렇게 가게가 좀 잘 되니까 가게를 넓혀 나가면 이건 오프라인 시장이잖아요. 거기다 뭘 하기 시작했냐면 얘네들만의 자기네들 브랜드를 붙여서 기성복도 같이 만들어내요. 그걸 온라인에 팔기 시작했죠. 오프라인에서 계속 켜져 나가면서 온라인을 병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만 할게요, 오프라인만 할게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편집샵 내고 싶은 분들 계시죠? 편집샵 내셔도 됩니다. 대신 반드시 온라인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